예, 하느님 방송입니다. 자, 어제죠. 2023년 10월 25일 난 이병철 회장의 양자, 이걸 허위사실 유포로 허경영 집행유예 선고 이렇게 되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은 지난 2020년 대선 때 허경영 후보가 대통령 후보로 나와가지고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 해가지고 선관위에서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에 검찰이 받아들여가지고 2년의 구형을 때렸습니다. 어제 1차 판결이 났는데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 떨어졌습니다. 자, 이 소식은 연합뉴스에서 기사화했습니다. 지난해 열린 20대 대통령 선거 기간에 자신이 고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의 양자라고 주장한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이렇게 되는 거죠. 징역형의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 이유가 나는 이병철 회장의 양자다라는 게 허위사실이고 그래서 이걸 유포한 혐의가 인정되어서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이렇게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허경영 후보의 이병철 회장의 양자라는 얘기는 법적 양자가 아니라 이병철 회장이 너 내 아들 하자 이렇게 말로 한 양자였죠. 옛날에는 말로 하는 양자가 많았습니다. 특히 이병철 같은 경우에는요. 이거는 완전 거의 구한말 시대에 태어나신 분 아닙니까? 뭐 법적으로 뭐 이런 거 따지지 않죠. 너 내 아들 하자 하면은 그냥 아들인 거예요. 그걸 그러면은 양자라고 하죠. 친아들이 아니니까 그러면 양자죠. 옛날에는 비일비재했습니다. 일반 우리 중서민들 사이에서는 인품이 된 그런 젊은이를 보면은 너 내 아들 하자 이렇게 양자라는 얘기가 자주 오갔습니다. 물론 법적인 양자는 아니겠죠. 이러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은 이병철 회장님하고 허경영 후보밖에 몰라요. 그런데 검찰에서는 네가 이병철 회장의 양자라는 것을 법적으로 증명을 하라. 그거 어떻게 증명합니까? 이병철 회장님이 말로 양자하자 해가지고 양자했는데 그걸 어떻게 법으로 증명하죠? 거꾸로 이병철 회장의 양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검찰 측에서 제시를 해야 되겠죠. 자,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결심 공판에서 종전에도 처벌받은 사안임에도 다시 동일한 범행을 반복하는 점 등을 착안했다며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자, 여기 검찰이죠. 징역 2년을 구형한 장본인이 검찰입니다. 자, 그럼 검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과연 이런 검찰을 믿을 수 있는가? 자, 이 검찰로 들어와 봤는데요. 이미지로 들어오니까요. 검찰의 조작 수사 끝내야 의혹의 진실 드러나. 검찰은 뭐 첫 번째부터 나오는 게 조작 수사요. 검찰 하면은 조작 수사. 자, 고발 사주 거부. 검찰의 사건 조작과 증거 인멸. 검찰은 사건을 조작하고 증거를 인멸했다. 이렇게 나오죠. 검찰 진술 조작 의혹 증거 공개. 검찰이 진술까지 조작을 한답니다. 진술을 나는 제대로 했는데 그걸 조작을 해버려요. 그리고 판결이 나버립니다. 그래서 일반 그 검찰 조사를 받는 사람들은 내가 진술한 걸 그대로 조작하지 않고 적었겠니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나중에 판결문을 들여다보고 검찰 조사서를 들여다보면은 다 조작되어 있다는 소식이에요. 그리고 그 조작된 사실에 의해서 판결이 나버리는 거죠. 여기에 일반 국민들은 다 당합니다. 이번에도 그러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윤석열이 봐줬다는 김만배 인터뷰, 돈 받고 조작, 검찰 수사, 돈 받고 조작한다. 이런 게 지금 뭐 하루 이틀의 일이 아닙니다. 정치검찰, 조작검찰 수계, 윤석열, 한동훈 조작 범죄 자백 및 윤석열, 김건희 정권 퇴진 촉구 결의대회. 오프라인에서는 시민들 결의대회가 지금 뭐 한창 진행되고 있습니다. 수계라고 할 수 있는 윤석열이나 한동훈이는 어떠한 반발도 못하고 있습니다. SBS 뉴스에도 검찰 조작과 수사 지연,
검찰이 조작하고 수사를 지연하고, 정말 이게 지금 오늘날의 우리나라 검찰의 현주소입니다. 자, 여기 MBC 뉴스, 민주당 검찰 끼워 맞추기 조작 수사를 끼워 맞추기 한다는 거죠. 동아일보죠. 검찰 태블릿 PC 조작. 검찰에서 현직 대통령을 감옥에 보내버린 사건입니다. 태블릿 PC를 조작을 한 장본인이 검찰이라는 거예요. 베니제 미디어워치가 지금 엄청나게 떠들고 있죠. 그게 국민적 파급력이 엄청납니다. 수백만 명이 지켜보고 있어요. 그런데도 지금 윤석열이나 지금 태블릿 PC 조작범들이 손을 못 쓰고 있습니다. 아예 건들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검찰이 조작했다는 소리죠. 자, 이게 바로 검찰입니다. 이런 검찰이 허경영 후보를 징역 2년을 구형하고 수사를 했다 하면은 그걸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까? 끼워 맞추기 조작 수사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는 검찰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누구를 조사하고 구형을 때립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4월 허 대표의 발언을 허위사실로 판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그렇죠. 그래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와 대검찰청이 주체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소를 한 중앙선관위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선관위가 우리나라의 모든 공직선거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 주체가 되는데요. 자, 지난 4.15 부정선거죠. 지금 이렇게 4.15 부정선거라고 이렇게 그냥 타이틀로 정해져 버렸습니다. 민경욱 전 의원이 투표 조작 부정선거 총선 무효 소송 제기 이렇게 되죠. 동아일보에서 나왔죠. QR코드로 투표자 역추적을 해봤더니 배춧잎 투표지가 막 쏟아져 나왔다. 배춧잎 투표지가 나온 거죠. 다닥다닥 붙어 있다는 거죠. 투표지가. 이 배춧잎 투표지라는 거는 투표지가 붙어 있다라는 거죠. 한 명 한 명이 투표를 하게 되어 있는데 10장, 20장, 100장이 투표지가 다 붙어 있다라는 거죠. 그래 이게 그 부정선거가 아니면 뭡니까? 투표 조작이죠. 선거 조작이죠. 자, 4.15 총선 부정선거는 팩트입니다. 자, 연합뉴스 이래도 못 믿겠습니까? 선관위 부정선거. 선관위가 부정선거를 저질렀다는 거죠. 중앙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주체라는 거죠. 전혀 중앙선관위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중앙선관위는 부정선거의 주체입니다. 주체. 온상입니다. 자, 그래서 부정선거에 대한 국정원이 이번에 점검을 했죠. 한번 보겠습니다. 투표 조작도 가능하다. 국가정보원이 점검을 해보니 이 선관위의 투표 개표 시스템 모두가 해킹에 취약하다고 밝혔습니다. 1번 후보를 찍었는데 2번 후보 투표로 분류될 수 있다는 지적까지 나왔는데요. 선관위는 이 조작은 불가능하다고 항변했지만 허술한 건 분명해 보입니다. 조영민 기자입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1분에 찍었는데 그 1분에 찍은 것에 분류기에서 2분으로 들어갈 수 있고 2분에 찍었는데 이게 분류기에 1분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분명 제가 20대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서 바로 얘기를 했죠. 허경영 후보 표가 수백만 장이 도둑 맞았다 얘기했죠. 그 내용입니다. 이걸 국정원에서 그대로 지적을 한 거예요. 실제로 가능하다라고.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도 수천만 표를 조작을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수백만 표 조작 그거 아무것도 아니죠. 선거 개표소에서 투표지 분류기가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기표된 투표지를 후보별로 분류하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해킹을 통해 분류 결과를 조작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인가받지 않은 USB로 해킹 프로그램을 설치하면 A 후보에 기표한 투표지가 B 후보 투표로 분류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7월부터 2달 동안 국가정보원이 모의 해킹을 통해 선거관리위원회 보안 점검을 한 결과입니다. 개표뿐 아니라 투표에서도 해킹을 통한 조작 가능성이 발견됐습니다. 선거인 명부에서 사전 투표한 사람을 하지 않은 사람으로 바꿀 수 있고 가상의 인물을 유권자로 등록할 수 있었다고 국정원은 밝혔습니다. 선관위가 자체 보안 점검을 했는데 100점이라는 거예요. 완벽하다. 부정선거 없다라고 선관위가 말했죠. 그럼 이 선관위의 100점이라는 말은 거짓말이죠. 명백한 사기 조작 거짓말입니다. 그런데 국정원에서 조사를 하니까
보안 점검 결과가 빵점이라는 거죠. 이렇게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온상이고 주범인데 이런 선관위가 소를 제기하고 사기 조작 검찰이 구형을 2년 때렸어요. 판결이 집행유예 3년이 이렇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도둑놈 소굴에서 도둑놈들한테 둘러싸여가지고 판결을 받은 거죠. 그래서 선관위는 지금 20년이 넘도록 부정선거를 저지르고 있기 때문에 부정선거의 달인이 되어 있습니다. 자신들의 부정선거를 위협하는 그런 세력이 있거나 인물이 있으면 그걸 철저하게 처단하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의 일환이 바로 이번 판결이에요. 어떤 유튜브에서는 이런 중앙선관위와 검찰에 편성해가지고 허경영을 죽이겠다고 막 그냥 가스라이팅하고 죽이게 작업을 하고 있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허경영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 국민들밖에 없어요. 그 어떤 세력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허경영을 지켜야 됩니다. 지금 검찰에서 주장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이병철 회장의 양자 허위사실, 여기에 대해서는 밝혀진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거는 이병철 회장과 허경영 두 분만 아는 거예요. 지금 이병철 회장님은 돌아가셨잖아요. 그럼 허경영 후보가 얘기하는 게 맞겠죠. 이 집행유예 이런 것 이따위 선고를 내려서는 안 되죠. 그냥 무혐의 처분해야죠. 그래서 아직도 중앙선관위나 검찰을 믿고 있는 그런 지식인이 있다는 거에 정말 기가 막힙니다. 바보예요. 바보 멍충이에요. 지금 부정선거, 검찰 조작 이거는 전 국민들이 다 합니다. 그냥 시시하고 있을 뿐이고 또 용감한 국민들은 막 길거리에 나서서 검찰 선관위와 싸우고 있죠. 이런 와중에 검찰 조작 검찰의 팬이 되고 중앙선관위의 그 불법 부정선거의 주범 세력에 편성하는 그런 지식인이 있다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사실입니다. 정말 나쁜 놈들이죠. 우리 국민들이 이런 허경영을 중앙선관위나 검찰로부터 지켜낼 수 있을까? 이게 앞으로의 과제입니다.